안녕하세요. 오늘은 BVMO라는 다른 모노옥시지네이즈를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 계속 플라보프로틴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4HB3MO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배워볼게요. 4HB3MO는 하이드록시 그룹 형태로 기질에 산소를 넣어주는 반면 BVMO는 카보닐 그룹을 에스터 형태로 바꿔주면서 산소를 넣어줘요. 추가적으로 스타이린 모노옥시제네이즈를 한번 볼게요. 스타이린 모노옥시제네이즈는 에폭사이드 형태로 산소를 넣어주는데요. 이 효소는 플레빈이 있는 게 아니라 A와 B 컴포넌트 중에 B 컴포넌트에 플레빈이 존재해요. 하지만 플레빈이 환원되고 전자가 컴포넌트 A로 이동하여 산소 액티베이션과 페록사이드 플레빈 형성 등의 메커니즘은 아주 비슷하답니다. 느낌 아시겠죠? 첫 번째로 액티브 사이트에 NADPH가 들어왔어요. 플레빈 링과 NADPH가 포개져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죠. NADPH에서 H-가 플레빈 링으로 이동하려면 둘이 적정한 거리에 있었어야겠죠. 어떤 형태로 컨포메이션이 형성되는가? 이렇게 포개어진 형태로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자 이동 속도와 전체적인 효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NADPH가 산화되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O2가 들어오죠. 플레빈 링으로부터 전자가 O2로 이동하여 산소 분자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플레빈 링의 이중결합도 하나 깨지면서 탄소와 산소 사이에 새로운 공유결합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ES 컴플렉스를 보면 O- 형태로 퍼옥사이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퍼록시 플레빈이 형성된 후에 기질이 들어옵니다. NADP+는 여전히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한다는 점이 특별해요. 기질이 들어와서 알맞은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자 NADP+의 구조와 위치가 바뀐 게 보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퍼록시 플레빈은 ES 컴플렉스의 불안정인 상태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다음 스텝은 프리게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펄옥사이드는 기질의 탄소를 공격할 수 있겠죠. 뉴클리오필릭 어택이라고 하죠. 탄소는 델타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 즉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와 탄소 사이에 새로운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기질에 있던 이중결합은 깨지게 돼요. 액티브 사이트에 머물고 있는 NADP+는 크릭의 인터미디에이트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전체적인 컨포메이션을 보면 초록색이었던 기질이 들어와서 펄옥시 플레빈과 포개어졌다가 다시 크릭의 인터미디에이트를 형성하면서 색이 변했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었죠. 다음으로 O-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여 두 산소 사이의 결합이 깨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H+를 뺏어오는 베이스 역할을 해서 어딘가에서 H+를 가져가서 OH가 되었고요. 기질과의 결합은 완전히 깨졌죠. 결과적으로 기질에 넘어온 산소는 링 구조의 탄소 하나와 새로운 공유 결합을 형성했어요. 기질의 카보닐 그룹에 에스터가 형성되어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죠. 프로덕트는 다시 다른 위치로 들어온 것이 보이죠. 대신 NADP가 다시 플레빈과 포개어졌고요. 다음에 하이드록시 플레빈도 원상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물로써 OH를 빼내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빠져나가고요. NADP+가 빠져나가요. NADPH 코팩터가 가장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거죠. 이것은 기질이 들어오고 또 프로덕트가 되어 나갈 때 그 길을 열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엔 다른 형태로 BVMO의 메커니즘을 볼게요. 액티브 사이트를 놀이터 같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각각 구조물들은 정해진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물들이 안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해진 길이 있고요. 먼저 플레빈 바인딩 포켓, NADPH 바인딩 포켓, substrate 바인딩 포켓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NADPH가 들어왔어요. 전자를 전달하면서 산화되고 플레빈은 FADH2로 환원이 되죠. 산화된 NADP+가 뒤집어졌다는 컨포메이션이 보이죠. 불안정한 플레빈 마이너스를 수소 결합을 통해 안정화시켜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O2가 들어오죠. 펄옥시 플레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옥시전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기질이 들어오죠. 공격력이 강한 펄옥시 플래빈이 뉴클리오필릭 어택을 통해 기질과 연결되어 크릭의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전 메커니즘과의 차이점은 이 스텝에서 NADP 플러스의 컨포메이션이 크게 변화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프로덕트가 완성이 되고 프로덕트가 나가고 물이 나가면서 플래빈 링이 복귀가 되고 NADP 플러스가 마지막으로 다시 나가면서 처음 레스팅 스테이트로 돌아왔죠. 그렇다면 4HB3MO와 동일한 플라보 프로틴이자 모노옥시제네이즈인 PVMO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프로덕트를 탄소를 넣어주는 형태예요. 4HB3MO는 3번 탄소의 하이드록시의 형태로 PVMO는 카보닐 그룹의 에스터 형태로 산소를 한 개씩 넣어주죠. 그 다음에는 NADPH의 역할이에요. 4HB3MO에서는 플래빈에게 전자를 주는 역할만을 하고 산화된 상태로 빠져나가요. 하지만 PVMO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데요.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기질이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오는 과정, 프로덕트가 되어 나가는 과정, 펄옥시 플라빈과 크릭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산화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언커플링 리액션을 제어하는 데도 역할을 하지만 4HB3MO에서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 차이점은 액티베이트된 O2가 플래빈 링에 연결되는 형태예요. 4HB3MO에서는 OH의 형태인 하이드로 펄옥사이드로 PVMO에서는 O-의 형태로 붙게 되죠.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본다면 환원된 플래빈, 즉 전자를 NADP 플러스로부터 받은 다음에 O2가 들어오면 이 O2가 OO- 형태로 되느냐, OOH- 형태로 되느냐의 문제네요. PVMO에서는 펄옥시로, 4HB3MO에서는 하이드로 펄옥시로 되어 있죠. 이것은 각각 뉴클리오필릭 옥시제네이션과 엘렉트로필릭 옥시제네이션을 하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뉴클리오필릭과 엘렉트로필릭 옥시제네이션이 무엇인지 공부해 볼게요. 뉴클리오필릭은 핵 친화성이에요. 플러스 차지를 조하려면 자기 자신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PVMO에 있는 펄옥시 플래빈은 OO-의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델타 플러스인 탄소를 공격을 하죠. 전자밀도가 높은 산소가 탄소를 공격하여 뉴클리오필릭 옥시제네이션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OO-는 굉장히 리액티브해서 안정화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친구입니다. 주변에 많은 아미노산 장기들이 보이죠. 알지닌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O-를 1차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알지닌과 펄옥시플래빈의 하이드로진 본딩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아스파라틱 애시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스파라틱 애시드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죠. 아스파라틱 애시드의 산소가 알지닌의 수소와 수소 결합을 해서 펄옥시플래빈과의 1차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펄옥시플래빈이 반응 중에 존재할 수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이고 염기로서의 능력, 즉 전자를 제공하여 플러스 차지를 공격하는 뉴클리오필릭 어택을 할 수 있도록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면서 안정화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 안정화를 위해 산소가 기질의 카본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2차 안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소와 카본 사이에는 새로운 공유결합이 생기면서 크릭의 인터미디에이트가 형성되었죠. 기질의 카보닐 그룹의 이중결합은 깨지게 되고 남는 전자 하나는 기질에 있던 산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NADP 플러스가 있죠. 나가지 않고 계속 존재해요. PVMO에서는 산화된 NADP 플러스가 반응 중에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렀잖아요. 그 이유는 이처럼 플래빈에게 전자를 제공하는 척, 기질에게는 프로톤을 제공하는 척 하면서 뉴클리오필릭 어택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정화 친구들 때문에 반응성이 오히려 큰 PVMO 과정에서 H2O2가 잘 안 만들어지는, 즉 언커플링 리액션이 억제될 수 있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하지만 이와 달리 4HB3MO는 상황이 달라요. 액티베이트 된 산소가 플래빈 링과 결합할 때 불액에서 프로톤을 받아서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로 결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해서 전자를 제공하는 염기 성질이나 공격력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제공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자 친화성, 엘렉트로필릭 옥시제네이션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 있게 감사합니다.